규현 씨 얘기대로 어느 순간부터 그 보안 검색이 되게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그 마약견이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탐지하고. 그리고 가방도 다 일일이 열어서 그쵸. 검사해보고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비행기만 그러지? 이게 근데 그러면 왜? 유독 비행기만 그런 이유가.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공 테러 때문에 그러는데요. 비행기 납치 그리고 이제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항공 테러가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아주 극에 달합니다. 69년 한 해만 해도 이 비행기와 관련된 테러가 무려 80건입니다. 와, 전 세계가 공포에 떨만하죠. The planes had all been hijacked by the guerrillas a week earlier.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공 테러를 시작으로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올림픽에서 최악의 국제 테러를 저지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갈수록 이 빈번해지던 항공 테러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었던 1970년에요. 단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납치를 당한 비행기들이 끌려간 곳이 안타깝게도 요르단이었던 거죠. 이 범인들이 요르단을 거점으로 삼고 테러를 일삼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였는데요. 그럼 테러란 거 요르단이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요르단이 한 건 아닌데 요르단을 이용해서 한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피해 국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왜 요르단을 거점으로 항공 테러를 일으킨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분할받은 땅을 자기 국가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분열됐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은 하나 있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같은 아랍어를 쓰니까 도와줄 거다. 예, 도와줄 거다. 그리고 사실은 아랍 국가들도 우리가 다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중동 전쟁. 그렇죠. 제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뭐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요르단, 시리아 등 모두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네. 진짜?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패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려 난민이 70만 명이 발생해요. 70만 명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아랍 국가로 흩어지겠죠. 예.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겠죠. 근데 48년부터 기다렸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뾰족한 수를 내지는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원망하겠죠, 이스라엘. 원망하고 이스라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믿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당시 아랍 민족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나세르가 1964년 1월 달에 아랍 정상들을 카이로에 불러서 제1차 아랍 정상회담을 열거든요.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야겠다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에로라고 하는 조직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피에로. 피엘로요? 그런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아랍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협력이 필요한. 협력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1948년 전쟁을 해봤잖아요. 전쟁은 했는데 정말 못 이겼거든요. 네. 아랍 국가들의 도움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에로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1959년 쿠웨이트에 모여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보통 약자로 파타라고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쓰거든요. 예, 파타라고 그러는데 이 파타에서는 오로지 무력만으로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봤고 아랍 국가들의 도움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오로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조직의 대표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야세르 아라파트입니다. 아라파트.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파트. 네. 부모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아. 예, 본인은 카이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랍 국가 사람들이 아라파트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제 아라파트가 만든 이 파타는 저 미국 CIA가 만들었을 거다. 미국 CIA가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시킨다고. 예, 그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너무 안 맞은 거예요. 분탕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1967년 6월 달에 제3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한 상태에서 아랍이 속수무책 당합니다. 아랍은 너무 좌절해요. 전쟁만 하면 전쟁에서. 계속 지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누구 말이 맞게 된 겁니까? 저 아라파트. 아라파. 네, 아라파트의 말이 더 맞는 게 돼버렸죠. 그렇죠. 예, 아랍 국가들 믿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아랍 세계의 지도자 나세르는 무력 투쟁을 줄기차게 외치고 실행하던 파타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라파트의 지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파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공격을 했거든요.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파타라든지 무장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이 요르단의 카라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카라메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죠. 전쟁의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 게릴라 캠프가 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15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와, 그 사기가 꺾이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신화가 되고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무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각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나도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 조직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아랍 국가들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라파트가 피에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라는 조직이 큰 조직이고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무력을 써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70년대에 활약했던 그 조직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8개가 있네요. 네. 가장 큰 게 파타고요. 그리고 테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 전선인데 이게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인가요? 그렇죠. 이 조직은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치, 테러, 이 강경한 걸 서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게 처음 알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현재 취재를 나섰던 기자가 KBS 무장 기자를 괴한들에 의해 납치했어요? 납치됐습니다. KBS 기자를 납치했어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기자는 KBS 두바이 특파원인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 기자와 프랑스인 2명 등을 납치했습니다. بمعاقبتهم وملاحقة جميع من هم موجودين في البلد من رعايا أجانب وغيرهم من مستهدفي الأطراف. 그래서 그 KBS 기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나중에 풀려났을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계는 이들의 문제를 그냥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뭐 아랍의 일 이런 식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벌인 테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이 최악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바로 1970년 이른바 스카이잭 선데이 사건입니다. 예, 1970년 9월 6일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유럽 각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납치됩니다. PFLP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게릴라 조직원이었던 사람을 석방을 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PFLP는 유럽 각지와 아시아에서 비슷한 노선을 무려 한 대도 아니고 4대를 납치합니다. 4대를 납치합니다. 와, 4대. 예. PFLP가 납치한 4대의 비행기는 모두 뉴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비행 중인 이스라엘 항공기,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한 미국 항공기, 쭈리히에서 이륙한 스위스 항공기, 이렇게 4대였습니다. 하지만 PFLP는 항공 테러를 실행하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뭐죠? 이스라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수 때문에 PFLP가 테러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항공기에 사법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법경찰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근데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옮기거든요. 그 옮긴 곳이 혁명공항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였던 요르단의 자르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이들은 다시 9월 9일이거든요. 이번에는 승객이 116명이 탄 영국 항공기를 딱 정해서 추가 납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국 굳이? 이 납치를 주도했던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잡혀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납치를 주도했던 레일라 칼레드라는 여성입니다. 아, 이분이 비행기를 납치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칼레드가 9월 6일 날 납치를 했던 이스라엘 항공기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한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거죠. Concerning our demands and conditions, the release and the arrival to a safe place of our 3 prisoners in Switzerland in exchange for the Swiss hostages. The release of Comrade Layla Khaled and the martyr's body and their arrival to a safe place in exchange for the British hostages. 그러니까 이제 이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여기에 강제로 착륙을 시킨 다음에 나흐루인 9월 11일에 미국과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국적자들을 제외하고 인질들을 풀어줘요.
아, 승객 중에 네. 아, 인재 교환을 하려고 한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 요구 사항만 들어주면 우리는 뭐 나쁘게 할 게 없다. 네.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협상에 나선 나라는 영국과 스위스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강경하거든요. 그러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비행기 세대를 동시에 폭파를 합니다. 와, 자기들이 영상을 납치한 비행기를.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와, 근데 어떻게 비행기를 폭파할 시간? 엄청나죠?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폭파 다음 날인 9월 13일에 영국 BBC를 통해서 영국 인질에 대한 대가로 니네들이 원하는 그 칼레들을 설방할 거라고 무려 아랍어로 발표를 합니다. 와, 아랍어로? 네, 놀란 거죠. 아시마드 씨 근데 이 요르단에서 굳이 이렇게 저지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쟁 때문에 요르단으로 온 난민들이 많아요. 많았고. 네, 그래서 그 요르단 인구 중에서 거의 그때 60%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 60%요? 네. 진짜 많았네요. 그냥 뭐 팔레스타인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요르단은. 그렇죠. 사실은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또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항상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차지해야겠다는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에서 거의 국민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거든요. 네? 누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에로가. 그리고 국왕 암살까지 시도합니다. 네, 무려 3번을 암살 시도를 할 정도예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참은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참았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더 큰 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목표를 세우고 지체 없이 요르단 국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암살 계획이 비행기 납치를 벌이기 전 5일 전입니다. 9월 1일에 국왕의 차량 행렬에다가 총질을 하죠. 야, 와. 참 진짜. 네. 아니 뭐 국왕 암살 시도도 하고 비행기 납치도 하고 뭐 이 정도면은 국왕도 이제 참지 않겠네요. 그렇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문제는 국제사회가 비행기를 폭파한 이 테러범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왕을 비난합니다. 저걸 왜 냅두냐? 왜 그 가만두냐. 네. 와, 요르단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서 이때 국왕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피에로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천적이 된 피에로 전체를 요르단에서 쫓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요르단과 피에로의 전면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검은 9월 사건이라고 합니다. 블랙 세프템버라고 불러요. 심각했군요. 진짜 심각했어요. 오, 깜짝깜짝 놀래 막 터졌나 보다 뭐가. 이때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벌어진 전투에서 최소 4,000에서 15,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친구였고 형제였다고 할 정도로 서로 좋아하던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총을 들이대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죠. 잡을 수 없네 이제. 그런데 피에로와
요르단의 전투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전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급히 들어오죠. 급히 들어와서 이제 화해시키려고, 문제를 종지시키려고. 결국에는 전쟁은 끝나는데 피에로는 더 이상 요르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 피에로가 물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때. 물러났죠. 이제 검은 9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블랙 세프템버라고 그러는데요. 피에로가 암만에서 쫓겨나는 치욕적인 결과를 맞게 되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복수할 것 같아.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당했으면 차라리 그렇죠? 같은 아랍 민족 네, 같은 아랍이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랍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분노가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서 정확히 약 1년 후인 1971년 11월 달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요르단 총리 와스피 아테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암살을 하면서 자신들이 검은 9월단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피해 보복을 시작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검은 9월단. 검은 9월. 네. 그리고 1970년에 요르단에서 항공기를 폭파했던 PFLP도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쫓겨납니다. 요르단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항공기 테러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1970년 이 항공기 폭파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와디 하다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동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PFLP하고 갈라서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PFLP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 작전단이라고, 작전부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항공기 테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테러들을. 그래서 이제 1972년 5월 30일에 남자 3명이 이스라엘 로드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던 도중에 이들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이것을 꺼냅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서요? 총. 그러면서 테러를 또 일으켜요. 피해요? 잔인하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 바이올린 케이스거든요. 거기에서 자동 소총을 숨겼던 겁니다. 네. AK. 웬일이야 무슨 저 악기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항 이용객 2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80명이 크게 다쳤고요. 너무 참혹하다. 문제는 사망자 대부분이 뭐 군인도 아니에요. 성지 순례를 온 외국인 순례객이거나 모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없는 평범한 민간인이었어요. 사실 근데 유럽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이제 공항 경비대에 향해서 총을 쐈고 한 사람은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활주로로 나가가지고 막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 향해서도 총을 쏴가지고 많이들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세히 또 유럽에서 보도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PFLP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한 게 아니네요. 네, 당시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런데 이것만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제공항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진 후 전 세계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범인 중 한 명의 국적 때문인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너무 놀랄만한 나라죠. 너무 놀랄만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 그러면 진짜 놀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장으로 가는데요. 약간 자괴감을 느끼고 피에로의 편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편이. 아, 굉장히 창의적인 답인데 오답입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저는 사실 정답을 대충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정답하세요. 가시죠. 정답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국적이긴 해요. 네. 정답 일본입니다. 정답 일본입니다. 아니 뭐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 일본이 정말 1번 정답입니다. 일본이 여기서 왜 나와? 바이올린 케이스 든 게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 그럼 걔는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범인 중 한 명은 이스라엘 경비대가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수류탄으로 자살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일한 사람이 오카모토 고조입니다. 아니 왜 일본? 24살의 일본인. 심지어 어려. 네. 그럼 걔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일본에도 피에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얼마나 말이 안 놀랐겠어요. 아니 지원 씨가 당황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더 놀래죠. 넌 뭐야? 텐데. 그렇죠. 넌 왜? 예. 아니 그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그렇죠. 상황인지.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풀리는데요. PFLP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일본엔 적군파가 있습니다. 적군파요? 적군은 들어갔는데. 예, 적군 빨간 군대파. 아, 네. 적군파. 그런데 이 적군파는요, 1969년에 결성한 일본 좌파 테러 단체거든요. 폭력 제일주의를 주장하던 과격파였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 적군파가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아랍까지 건너와서 PFLP하고 협력을 했을까? 당시 이 기존 적군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적군파의 여대장이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게노부 후사코예요. 이 시게노부 후사코가 PFLP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인물인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이 사진은 이 후사코가 2012년 옥중에서 출간한 에세이 이 집의 표지인데요.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저기 왼쪽에 네. 말씀하신 시게노부 후사코 네. 이름이 써 있고 파레시나노 센조우카라 팔레스타인 전장에서라고 써 그렇죠. 있고요. 책 제목은 혁명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와, 규현 씨 일본어 몇 급이라 하셨죠? 3급인데요. 야,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시게노부 후사코를 선봉으로 해서 일본 적군파가 해외에 동맹도 만들고 운동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적군파 아랍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 테러에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 72년 5월 발생한 이스라엘 국제공항 난사 사건이 이 적군파가 아랍과 동맹을 맺고 저지른 첫 번째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테러의 배후에 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본 적군파 지도자였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그러면 테러 주범이었던 오카모토 고조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뭐야? 예? 환영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영받고 있죠. 영웅 취급. 안 죽었어요? 아 잡혔다면서요? 잡혔는데 죽이진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풀어줬어요? 네. 에? 왜? 그러니까 1985년 5월 달에 PFLP가 포로 교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카모토 고조가 석방이 돼요. 대박이다. 지금 보신 사진이 바로 석방 직후 레바논에 도착해가지고 이 오카모토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영웅이 됐구나. 네.
저는 팔레스타인 조직이 일본과 연루돼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제공항 난사 사건이 성경하자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가 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입에 오르기 시작해요.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장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더욱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강력한 한방. 이때 이들은 1972년 9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 도시를 목표로 삼습니다. 당시는 동서로 분단됐거든요. 네. 독일이. 그래서 서독은 36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히틀러 치하에서. 그럼 되게 오랜만에 서독이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36년 만이에요. 경제가 들떴겠어요. 붕했어. 네. 예.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평화롭고. 네. 더 놀라웠던 것은 위성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큰 이벤트인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대 규모 올림픽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참 이제 고조되던 개막 열흘째거든요. 9월 5일입니다. 새벽 4시경. 이 조용한 미넨 주 경기장 인근이잖아요. 새벽 4시니까. 선수촌이 갑자기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캐나다하고 소련이 아이스하키 국가 대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걸 이제 밤새 보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담을 넘으려고 보통 문으로 안 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담을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문으로 가면 머니까. 그런데 넘으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니네들 넘어가는 거 보구나. 다른 선수들인 줄 네, 다른 알고. 선수인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 뛰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넘어간 겁니다. 어머. 담장을 넘어간 거지. 이들이 바로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근데 그 캐나다 선수들은 전혀 몰랐던 몰랐죠. 거잖아요. 그냥 알 수가 없죠. 같은 어떻게 알아? 선수들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캐나다 선수들의 숙소가 바로 그 근처였거든요. 캐나다 선수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요. 예. 그러면 그 테러범들이 담을 넘었잖아요. 네.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한번 우리 선수촌 조감도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테러범들이 간 건물이에요. 당시 이름은 코놀리 슈트라서 31번지 건물이고요. 저게 뭐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이스라엘 선수단의 코치 그리고 경기 심판 그리고 이제 선수단 단장 이렇게 해서 5개 방으로 나눠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간 거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테러범들은 어떻게 헤매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수들의 숙소를 아주 정확히 찾아갔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그 숙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잠입을 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그거는 다 지어진 상태일 테니까. 정답. 네, 이 지현 씨. 숙소의 인부들이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그러니까 독일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수촌 건설에 투입됐던 인부였습니다. 아, 건설 때부터.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와, 꽤 진짜 치밀하게 치밀하다. 진부를 한 거죠. 이들은 이미 독일에 있었었고요. 건설 인부라고요? 네. 와.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아주 거침없이 이 보안을 뚫고 이 태범들이 찾아간 것이 이스라엘 코치하고 심판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인데요. 이들은 이 열쇠를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그래서 잘 안 열렸거든요. 근데 안 열리니까 전화 이 따까따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잠에서 깼던 레슬링 심판이 와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소리를 질러 빨리
피하라고 그러겠죠. 역도 코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숙소 뒷유리창문을 막 깨고 도망가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이때 역도 코치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리 보도에 따르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온 거겠다. 네. 이때 이제 막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역도 코치가 만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팀의 최희식 감독하고 전호관 코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녘에 방문이 열리더니 Help me라고 외치면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어를 못하는지 이스라엘만 외치고 총을 쏘는 흉내만 냈다. 안정을 시키고 바디랭귀지로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역도 코치이며 괴한이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 문제는 나온 사람들은 다행인데 지금 범인이 있는 그 선수촌. 그러니까 문을 안 열게 하려고 몸으로 막았는데 한두 명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열려요, 거기에. 열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히죠. 무서워. 그러니까 인질이 된 대표단 사진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1명이 문제를 당한 분들이에요. 정말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요중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막 결혼해서 아기도 이제 낳은 데도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버거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사실은 역도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못 나가니까 이중 국적이어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이구나 그냥.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대요. 선수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새벽에 자다가. 예. 그러면서 이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한 방에 몰아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격했던 방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이제 테러범들을 막으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모셴 바인베르크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죽었겠네요.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 직사했고요. 그리고 경고용으로 시체를 인질들 본 앞에 내던지고. 그러면서 이 요세프 로마노가 다시 덤빕니다. 총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야? 피인가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로마노 선수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로마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인질범의 총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이 다른 태범이 총을 쏩니다. 그치. 총을 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선수의 성기를 절단을 해서 그거를 희롱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건이 난 지 거의 20년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총격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경찰이 첫 번째 희생자인 모셰 바인베르크 있잖아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도중에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경찰을 보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2층에서 종이 2장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뭐죠? 그건 뭐죠? 제가 던진 쪽지에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죠? 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234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검은 9월달. 이걸 경찰한테 준 거예요? 네, 종이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와, 진짜 대담하다. 검은 9월달. 그 검은 고혈단이면 아까 그 요르단에서 쫓겨난 다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요르단 총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했던. 예. 암살했던 그 단체잖아요. 예, 그 단체입니다. 그 조직. 이 검은 9월단이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게 종이를 던졌던 사람. 이 사람은 이 테러를 이끌었던 리더 이사였습니다. 이사가 네, 이사. 예. 이사? 약간 예수란 뜻이에요. 네. 지서스. 그러니까 이사가 아랍어로는 예수인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작전명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테러범들이 나는 검은 9월단이라고 정체를 밝혔으니까 경찰이 나서야겠죠. 제일 먼저 테러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올림픽 보안 담당자였던 만프레드 슈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시 총리에게까지 가죠.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났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까지 가죠. 근데 뭐 그럼 총리가 알았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요.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속옷에 수류탄을 품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중동의 철의 여인 골다 메이르라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총리였음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독일 측에 답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This is an ITN newsflash from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Palestinian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The gunmen shot dead 2 Israelis and are now holding 20 athletes and 6 officials as hostages. The guerrillas are demanding the release of 250 Arabs held prisoner in Israel and have set noon as the deadline for their release. Negotiations are going on with the German government. The raid happened at about 4 a.m. 그러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독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는데 이게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에 좋은 것만 가야 되는데 이 막아낀 거죠. 위성 중계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이 기자들이 여기 참가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고요. 막 사진 찍어대고 그냥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선수단 근처에서 정보를 보도하고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송출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테러가 나면은 기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선수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을 안 해요. 아니, 자기들이 올림픽 하냐고. 선수들은 무서워서 경기를 하겠냐고. 예, 근데 항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반나절쯤 되는 3시 50분, 51분 이쯤에 일단 중단을 선언해요. 다행. 네. 다니엘 씨,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독일 사람들도 너무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게 사실 여기 그 선수촌 근처 가면 이제 하우스 강제 수용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차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전환해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죽는다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네. 또 되풀이 된다는 식의 또.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철의 여인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가 됐는데 이스라엘 속에 답이 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답변이 왔는데요. 이 골다 메이르 총리가 이 철의 여인이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협상은 없다. 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 인질이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니.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2명의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 되면은 인질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급박해야 되니까 정털청장이 테러범 리더 이사한테 네가 돈이 원하면 우리가 돈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예. 원하는 대로 주고 너네들 나가게 해주겠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제안까지 하냐면 정말 놀라운 제안인데 이거 제안하기 힘듭니다. 인질을 바꾸자, 독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높은 사람들을 인질로 차라리 하겠다. 인질 바꾸자. 그렇게까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좋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라 이거죠. 독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자. 테러범들 다 잡아야죠. 그렇죠. 무력 진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거할 테러범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독일이 몰랐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죠. 독일 쪽에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지금 인질이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2명이 갑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일단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겐셔 내무장관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촌 촌장이 가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겠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5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테러범 5명이구나. 5명밖에 안 됐어? 네, 5명.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건물 설계도를 일단 확인하겠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투입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서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이들을 처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작전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일단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갔는지. 당시 이 상황들이 TV로 생중계를 되고 있었어요. 생중계. 그러니까 그 노출된 거예요? 그 경찰들이 뭐 옥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을 뿐
아니라 범인들도 보는 거 범인들 TV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도한 언론도 진짜 그러니까 경찰 작전을 비켜보니까 건물골단이 당장 경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아직도 말이 너무 많아요.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고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어떤 대테러 교육 받은 경찰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틈이 많은 작전이었고 너무나 준비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야, 되게. 그런데 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은 9월단과 독일 경찰의 대치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다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인 이사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수감자와 인질을 맞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냐고 그러면 카이로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가서? 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 협상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절했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독일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한 이 검은 9월단은 새로운 협상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답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유일한 그거 선택지예요. 하나네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비밀리에 진압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우리 당시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공항, 그 공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수촌 숙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독일군 공항인데 일단 독일 정부가 비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에서 9시 30분에 카이로로 떠나는 게 최종 일정이었어요. 여기를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면 분명히 준비된 비행기를 리더 이사가 확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경찰이 있는데 4명은 승무원복을 입고 8명은 그냥 일반 경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를 네. 5명을 둡니다. 5명인가 5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저격수가 또 일반 경찰 아니에요? 귀신이네요. 저격총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8시로 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러범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뭐 누가 방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 공항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는 착착 됐겠네요. 진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공항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경찰의 작전은 헬기까지 가는데 걸어갔는데 헬기장까지 저격병들을 세워요. 가는 길에 정리가 하려고 했어요. 그거 힘든데. 가는 거 쏘는 거 힘들죠. 네. 그런데 이 테러범들도 유심도 많고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범하고 경찰 쪽에서 같이 가거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안 가. 걸어서는 안 가. 버스 대.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었죠? 5명. 5명이죠. 버스에 타는 거를 보고 8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근데 저격수가 5명이야? 그쵸. 3명 비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명인 줄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알려서 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최소 8명으로 알리질 않아요. 뭐야? 누가요? 경찰 쪽에서. 왜요? 이게 모든 게 미숙해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헬기장까지 아주 짧은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헬기에 2대로 나눠서 탑니다. 그 내가 떨리지?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독일이 예측한 대로 이사가 조직원 1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네. 저희 경찰 타고 있는. 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2 사람을 덮치기만 하면 작전 성공이죠. 근데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응?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12명의 경찰이 승무원과 다른 정비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맞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이건 자살 작전이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작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책임자한테 통보하고 자기는 사라져 도망간 버렸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왕좌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그런 임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점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검은 구월단은 당연히 비행기 탔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이상한데? 쎄한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믿기다. 예. 그러니까 둘이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와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관제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이들을 저격했고, 그러니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전이 시작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이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저격수들은 5명이라고 생각하죠. 테러범이 5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8명이잖아요. 3명 더 있죠. 3명이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시작됐네. 겁에 질린 9명의 인질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미넨 테러는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요. 살아남은 테러범 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넨 테러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까지 됐으면 올림픽은 거기서 끝이 난 거죠? 저 더 이상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사실은요. 이 당일날 일단은 추모식을 합니다. 조의도 표하고. 그리고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만 이 결정은 많은 비난을 받아요. 많은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일단 선수단 1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3명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명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명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주진 않았겠죠? 설마. 사형해야지, 사형. 설마 풀어줬겠어요? 이제 일단 감옥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2달 후에 유유히 본인들의 근거지로 떠납니다. 오?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미넨 테러를 저지른 3명의 테러범은 어떻게 사건 2달 만에
석방됐을까요? 왜 떠나지? 정답. 정답, 교현 씨. 또 다른 테러범들이 이 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라고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정답. 귀신. 진짜로? 맞습니다. 1972년 10월 29일 네. 시리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여객기죠. 그러니까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를 하는데 이때 납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문 9월단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고요. 이들이 요구한 거는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미넨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 수감된 테러범 3명을 막교환하자는 겁니다. 근데 미넨 사태 때 홍역을 치렀잖아요, 독일 정부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싫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은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서 테러범 3명과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객기 납치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획자 아부 다우드인데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 테러 바로 전날 아부 다우드가 8명의 테러범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하러 간 겁니다. 네.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아부 다우드가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뭐랬으면 아라파트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를 했고 아라파트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파트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러범들은 리비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열광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11 Israeli competitors died, 5 of your comrades died, and a policeman was killed. Yeah. What now do you think of that operation?" Really, first I have to say why we did the operation in Mission. Because they betrayed us and they helped Israel. Do you regret the death of the 11 Israelis? Really, we want to kill that Israeli at that time because we want to get free our prisoners in Israeli prisons. The the Germans betrayed us and they promised us and they did the promise. 결국 잘못한 건 그쪽이다. 당당해요. 전 세계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알려버린 거고요. 이게 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9월단은 이 테러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죠. 승리한 건 아닌데 이 테러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각 국가들이 이제 대테러의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In the compound which houses Israel's team. Figures seen in the windows by gathering throng. 국경 경비대 제9그룹 GSG-9을 독일이 창설을 하고요. 이외에도 프랑스는 대테러 부대 GIGN이라고 하는 1974년 미국은 FBI 산하 스와트의 HRT를 1984년에 각각 창설합니다. 미넨 테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부대가 있었으면 그러면 해결했겠죠. 네. 조셉 씨, 뉴욕하면 가장 큰 사건 뭐가 떠오릅니까? 뭐 당연히 뉴욕 사건이라고 하면 9.11일 것 같아요. 9.11이죠.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9.11 이 테러 사건인데요. 우리는 뉴욕 쌍둥이 빌딩만 기억하지만 이날 벌어졌던 테러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미국의 경제, 정치,
국방을 상징하는 심장부를 노린 테러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2대가 덮쳐서 테러가 시작됐고요. 아니 저게 말이 안 돼. 와, 저거 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저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냐고. 와. 또 다른 비행기는 미국 국방의 상징인 펜타곤, 국방부 건물로 돌진했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대의 비행기는 정치의 상징인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는데 기장과 승객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러는 실패로 끝난 겁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정말 그건 어마어마한 혼란이었겠죠. 어디 계셨어요, 9.11? 저 오히려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 살아가지고 근데 그 사건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엄마 아빠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관심 갖고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큰 아버지가 그 사건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타워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지만 않으셨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도 계속 긴장하고 네 슬펐죠. 저도 뉴스로 보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예. 이날 9.11 테러로 희생된 사람은 총 2,977명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9.11 테러를 전후로 미국의 역사도 크게 바뀌었죠. 9.11 전의 미국과 9.11 후의 미국은 다른 미국입니다. 그게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이 테러 범인을 아프가니스탄이 숨겨줬거든요. 그것도 왜 숨겨줬어? 먼저 이 범인은 테러 발생 후 단 이틀 만에 밝혀졌습니다. 단체는 바로 알카에다입니다. 알카에다의 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고요. 빈 라덴은 육성 메시지로 왜 9.11 테러를 계획했는지를 밝혀요, 스스로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وما تذوقه أمريكا اليوم هو شيء يسير مما ذقناه منذ عشرات السنين ويعتدى على مقدساتها وتحكم بغير ما أنزل الله ولا سامع ولا مجيب
فلما أن وفق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فدمر أعظم مبانيها فلله الحمد والمنة.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탄압에 맞서서 신의 뜻을 받아 테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이 있었어요? 미국이 무슬림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슬림 나라들에 막 들어오고 막 전쟁을 벌어지고. 그리고 이후 또다시 공개한 영상에는요. 두 가지 이유를 추가했어요. 하나는 바로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에 진출한 미국에 보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9.11 테러를 일으킨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원해서 키웠던 무자헤딘에서 시작한 이 단체들이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9.11 테러를 일으키고 자신이 직접 범죄를 계획했다고 공개한 오사마 빈 라덴이 내가 했으니까 나 잡아가슈 하고 미국한테 얌전히 잡혀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꽁꽁 숨겠죠. 도망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현상 수배지를 만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상금이 있네요. 25만 2,500만 달러. 2,500만 달러. 2,500만이면 250억 뭐 이상이지. 300억? 그러니까 빈 라덴 현상금은 처음부터 사상 최대 현상금이었거든요. 2,500만 달러에 시작해가지고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590억 원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내놓지 않으니까 미국으로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이번 전쟁만큼은 그 이유를 좀 납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뭐 9명 찬성했어요. 그 당시만큼 우리가 이 희생자들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탈레반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72시간 안에 미국의 범인을 인도하는 것과 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하라 이거죠. 아, 근데 전쟁을 선택했네요. 전쟁을 선택한 거죠. 미국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얻는 게 뭔데 안 넘긴 거예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는데 100% 장악을 못하고 10% 정도의 땅을 북쪽에 있는 반군이 계속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이 저항군의 지도자가 아흐마드 샤 마수우드라고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 마수우드를 테러 이틀 전 9월 9일에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탈레반이 없애고 싶어 했던 정말 한 사람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을 알카에다가 없애준 거죠. 오사마 빈 라덴이. 너가 도와줬으니까 뭐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시점이 너무나 잘 맞아서요. 9월 9일과 9월 11일. 결국 빈 라덴을 내놓지 않은 탈레반 이 악수를 둔 거죠. 이 악수는 결국 미국의 침공을 불러옵니다. More than 2 weeks ago, I gave Taliban leaders a series of clear and specific demands. Close terrorist training camps, hand over leaders of the Al-Qaeda network, and return all foreign nationals, including American citizens unjustly detained in your country. None of these demands were met. And now, the Taliban will pay a price.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연공을 내줘야죠. 안 내줄 것 같은데. 그냥 안 내준대. 그렇죠. 아까 그 민족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파키스탄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길을 내주지 않으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려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 그만큼 분노가 찬 거죠. 와, 무슨 표현이 그래? 네. 세다. 그래서 이제 연공을 열어주는데 그냥 열어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연공료는 지불하고
이 영공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폭격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5대의 폭격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해상과 지상에 배치한 25대의 공격기,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50기가 발사됐고요. 탈레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아프간 주변에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항공모함을 띄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항공모함 하나 띄면 한 나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신식 무기인 이 드론 미사일 공격도 하고요. 특수부대원도 투입해서 곳곳에 중요한 시설들을 공격하고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탈레반이 견딜 수가 없겠죠. 2달 만에 끝납니다, 전쟁. 여기서 이제 미국이 반드시 해야 될 거를 해요, 여기서. 희생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성적인데요. 아, 저렇게.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친구야. 막 이름 써 있어요. 희생자들. 가족들이 뭐 친구들이 써준 거구나. RIP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저 깃발 하나에 모든 국민 하나가 돼서 한 깃발에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메시지. 진짜 무고한 시민들이었잖아요, 다. 뭔가 뭉클하다. 마음이 아파요. 세계인 무역센터에 걸려있던 성적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글귀들을 담아서 9.11 테러에 대한 보복 작전을 수행하게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군들에게 보내졌고,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미군은 초반에 탈레반을 몰아내고 중요한 전쟁은 다 끝났다고 봤습니다.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을 재정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유엔 중재 아래 아프가니스탄은 임시정부를 구성했고요. 2004년 총선을 거쳐 친미 정권이 출범했어요. 그리고 미군은 도로와 병원, 각종 정부 시설을 지으며 재건에 중점을 뒀죠. 유엔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시설을 다시 만들고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이 찾아오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몰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빈라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빈라덴을 어떻게 해서도 잡아야 되는, 그리고 빈라덴 때문에 들어간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빈라덴은 미군이 들어왔던 그때 12월 16일 날 말을 타고 파키스탄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9년이 지나서야 아주 중요한 첩보를 접수합니다. 파키스탄 이 수도 인근의 한 장소가 좀 의심스러워요. 주변 집보다 8배 정도가 큰 3층 집이에요. 철조망이 쳐져 있네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전화라든지 인터넷망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안 나와요. 수상하네. 뭔가 남길까 봐. 그리고 아무리 이 건물을 도청을 해도 빈라덴 은신처라고 확신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기서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제보를 받고 대저택을 감시하던 CIA는 오사마 빈라덴의 은신처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다.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 9년 동안 못 밝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미국도 9년 동안 못 찾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면은 뭐 쓰레기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보통 뭐 쓰레기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테고 뭐 할 텐데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집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단성을 못한 거예요.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 정답. 지원 씨. 예. 그래도 쓰레기는 안 해도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널었는데 지가 인터뷰할 때 입었던 옷이야. 저거 빛나는 옷인데? 하면서 찾은 거지. 빨래? 정답. 근데 인터뷰할 때 옷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빨래. 와, 빨래? 아, 대박이다. 근데 빨래를 다 하는 건데 왜? 이 건물 외부에 널어놓은 빨래를 보면서 이 빈라덴의 은신처임을 아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빈라덴은 당시 아내가 3명이었거든요. 자녀가 8, 그리고 손주가 4이었어요. 그러면 4개월간 감시하면서 관찰한 빨랫감이 빈라덴 가족 구성과 상당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하면서도 100%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반반의 확률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 집 수색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어떻게 수색을 해 갑자기? 그래도- 아무 영장도 없이. 영장 받아오면 안 되나? 무슨 명목으로 영장을 근데요, 받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겠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면 아무 문제 없죠. 미군이 들어가면 될 테니까. 파키스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파키스탄한테 알리면 말이 새가고 오사마 빈 라덴이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항구를 했습니다. 철저히 비밀로 한 비밀로 거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은밀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작전명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거든요. 빈라덴 경호원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은신처에 숨어있던 빈 라덴을 발견. 오사마 빈 라덴을 결국엔 사살합니다. This is Red 02. For God and country. Geronimo. 2011년에 10년 만에 결국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빈 라덴 사망을 발표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After a firefight,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We can say to those families who have lost loved ones to Al-Qaeda's terror, justice has been done. 대통령 말투에서 그 뭔가 이 단호함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결단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각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미국의 방이 되게 뜨거웠어요. 9일 테러 현장 앞에 가서 이렇게 송조기 이렇게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디어 미국답게 이렇게 다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를 했으니까 모든 목표는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전쟁을 끝나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10년을 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탈레반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왜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뒤 미국은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면서도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죠. 자살 폭탄 테러가 어마어마한 건데요. 시장, 스포츠 경기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테러범 자신의 몸에 들어온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 탈레반이 자행한 자살 테러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123건으로 확 늘어났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만 4,000명이에요. 1년에요? 네. 저는 거기 앞간이나 뭐 다른 데 가서 군인으로 파병된 사람 몇 명 알거든요. 차 타다가 이제 폭발 나가지고 다리 완전 부셔져가지고 계속 한 2년마다 계속 수술 받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이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탈레반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연합군 기지, 나토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만큼 탈레반의 군사력이 되살아났습니다.